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 수시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대는 올해 좀 전형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작년까지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이렇게 따로 진행되던 걸 기본적으로 학교 추천 1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는 이 둘을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전형의 특성에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둘의 통합돼서 변했을 가능성, 그리고 밑줄 근거는 주로 크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가 통합돼서 학교 추천, 그리고 고대는 이걸 지금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으로 했기 때문에 교과가 많이 반영된다는 이유로 교과 전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이었습니다. 교과로 1배수를 뽑고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뽑는 또는 1단계에서 서류로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뽑는 전형이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는 기본적으로 일괄로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큰 차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추락 가능성이 높았지만 올해는 1단계의 모든 학생들의 추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최저 기준은 작년에 세계 6 그리고 세계 5 이렇게 됐던 걸 통합시켜서 세계 5로 바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추천 1보다는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구 두 과목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학교 제적인원 4% 추천의 그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 학교 추천 1, 2 일반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안 됐지만 올해는 학교 추천과 학업부 수영 간의 추천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지만 학교 추천 교과와 계열적 합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이건 실제로 어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에 추천을 하죠. 그럼 전교 1등을 추천을 받았다. 그럼 그 전교 1등이 연세대 면접형에 추천을 해야 된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 상당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저항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등이 지금 추천을 받았다면 면접형은 2등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만약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직윤 추천, 연대 면접 3% 추천, 고대 4% 추천을 받겠다면 실제로는 고등학교 내에 거의 7% 가까운 어떤 추천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고등학교 학교 추천은 상당히 조금 전교권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동수는 꽤 높겠지만 실제로 서울 1등이 직윤을 받고 뭐 2등, 3등, 4등, 5등, 6등 정도가 면접형을 받고 7, 8, 9, 10 정도가 고대 학교 추천을 받는다면 실제로 교과 60%를 반영한다라고 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교과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현상 중에서는 예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연대 붙고 고대 붙고 그럼 연대로 빠지면 고대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대 붙는데 고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꽤 높은 최저 기준 때문이죠. 실제로 교과가 좋은 전교 1등권에 있더라도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최저를 맞추기도 힘들고 고대 최저 3개하고 이게 사실 지역균형보다 더 높은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교권에 있지만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면 연대 면접형엔 붙어도 고대 학추에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고대 학추의 특징이 교과 60%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과가 좋아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추천이 발생해서 추천에 대해서 서울대, 연대 면접형과 중복 지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과는 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이 높은 최저를 나름대로 전교 1등들이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 그런 학교들 꽤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다시 교과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반영 비율은 명목상 60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20, 면접 20의 가능성과 수능 최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전교 5등 이하의 학생들 중에 내가 비교과가 좀 강점이 있고 수능 최저는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고대 학교장 추천을 준다면 자신 있게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44 반영, 그리고 여기는 연대랑 다르게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전 과목, 모든 교과 과목이다. 그런데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과 평균을 내봤을 때 너무 낮다. 그런데 겁을 내야 되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서류에 대한 자신감, 면접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계합 5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제로는 올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추천 1과 추천 2를 이렇게 모집 인원이 있었고 총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작년에 인원, 실제로 학초원에 35명 뽑을 때 120명 지원했었고 학초2에 96명 모집할 때 645명. 따라서 단순하게 통합을 해본다면 작년에 131명 뽑을 때 765명이 지원했다. 근데 올해는 만약에 122명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 둘의 합친 인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작년하고 동일 인원이 지원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 경쟁률이 발생할 거다. 그런데 작년에 둘의 추합을 본다면 한 1배수 정도는 빠져나가고 그 중에 세계합 5를 못 맞추는 경우가 1배수 정도 발생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3대1 내지 4대1이 발생할 걸 본다. 그 다음에 왜 인원이 이렇게 예상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추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더 늘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실제로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 2021 학년도 지금 전국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재적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적 인원 4%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지원 가능 인원은 더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도 높고 경쟁률은 사실은 그렇게 겁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과가 조금 낮더라도 내가 비교과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과감히 지원해 보는 걸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변화는 일반 전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쪼개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특기자 인원이 꽤 많이 줄었고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은 최저도 없고 서류 그리고 면접.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편법 같은 느낌이죠. 물론 고대는 절대로 인정하진 않겠지만 특기자 같은 경우는 교내 외 활동, 바깥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일반 전형 학종은 교내 활동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하지만 사실 최저도 없는 그리고 서류와 면접을 보는 약간 특기자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교과와 학업 우수형 간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요 두 가지 전형 중에 택일, 요거까지는 중복, 요건 중복. 그래서 고대도 만약에 쓰고 싶다면 세 개의 카드는 다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고나 자사고의 가장 중요한 거 학업 우수형. 자, 인원도 1171명. 그다음에 여기 봤을 때 서류 5배수 별로 변화 없죠. 면접 70 별로 변화 없죠. 거의 따라왔다 볼 수 있어요. 근데 4개 합 6기, 4개 합 7. 약했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탐구 한 과목에 2과목. 실제로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부터는 탐구가 실수에서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막 한 개 틀리면 3등급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탐구 2과목 평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4개 합 6에서 7이 사실 수월해졌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따라서 고대는 여전히 일반 전형도 최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실제로 고대는 서울대, 연대와 비교했을 때 두 전형 다 최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일반 전형도 기본적으로 내신 영향보다는 비교과 최저 영향을 보시는 게 더 맞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보다는 최저와 비교과에 대한 강점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은 전년도 거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인원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일단 모집 인원 100명일 때 올해 학업 우수형도 조금 전반적으로 늘었죠.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이 또 추가되면서 아까 말한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업 우수도 비교과의 강점과 그 다음에 최저 맞출 수 있다면 지원해라. 그 다음에 작년에 봤을 때 5배수, 1단계 5배수 경쟁률인데 9.69 대리면 사실 1단계 경쟁률은 2대1에 가까워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최저 못 맞추거나 중복 합격을 패야 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1단계 통과했을 때 3대1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작년까지의 어떤 그 상위 70% 기준으로 나름대로 성적을 봤을 때 학교 추천 1, 2가 합쳐져서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을 때 실제로는 요 정도 급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합격권이 형성될 거라고 보이고요. 일반 전형은 광역 자사고, 전국 자사고, 외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합격선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 추천을 받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인재, 얘는 이제 국제인재라는 표현 더 이상 안 쓰고 특기자 입문이라고 쓰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빠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모집도 안 하죠. 그리고 주로 어문계열 쪽으로만 이렇게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학이 확실히 강하다 그러면 특기자를 같이 지원하지만 인원 자체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학업형 그리고 계열적 합병 이렇게 학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어학이 좀 더 강하다면 추가적으로 중복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평균적인 성적 보통 외고나 국제고 인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고보다는 주로 외고나 국제고 합격생이 많다. 그랬고 인원이 더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어학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인원 자체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특기자만 보고 어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이런 일반 전형 학종을 먼저 보시고 비교과와 수능 체제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고대 수시 문과 입시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